네, 오늘 전국 초중고교가 일제히 개학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학생들에게 주 2회 등교 전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학부모와 학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지, 했다면 결과가 음성인지 양성인지 입력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여러 번 해본 사람으로서 이게 신빙성이 갈까 싶기도 하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일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우선 하나는 왜냐하면 우리 최 아나운서도 6번을 검사를 하고 상당히 증상이 많이 드러났는데도 계속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인 경우에는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낮은 약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증상이 약하면은 이게 감염이 되었는데도 양성으로 나오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하나는 굳이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나쁠 거는 없죠. 다만 검사 결과를 어느 정도 믿을 것이냐고 하는 때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 있다고 해서 믿을만 하지는 않다. 이것이 이제 정황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반드시 그 자체를 믿고 학교의 등하교를 제한하거나 이럴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첫째 하나, 학부모님께. 학부모님은 애가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다 이 생각을 우선 하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하지 않다 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은 첫째, 비만이 아주 고도 비만이거나 두 번째는 타고날 때부터 선천성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거나 세 번째는 그 이후에라도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아이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면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위험하지 않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우선 이런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교육당국도 동시에 꼭 아이들에게 검사를 하라 강제할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다는 거야. 또 안 해도 또 하더라도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교육당국 또 학부모님들이 먼저 인정하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 몇 가지 숫자들을 언급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2월 한 달 동안 0세부터 18세까지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숫자가 5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2월 한 달 동안이니까 대부분 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2만 명이 감염이 되었을 때 위중증 환자는 몇 명이 나왔을까요? 딱 20명 나왔습니다. 20명. 위중증 환자 20명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사망자죠. 자, 52만 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되었는데 그중에 사망자는 딱 몇 명이었냐면 딱 2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0만 명, 52만 명 중에 2명이니까 100만 명 기준으로 하면 4명이에요. 자, 연간 벼락 맞아서 사망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100만 명 중에 4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 변이의 0세부터 18세 아동이 감염되어 가지고 사망할 확률은 연간 벼락 맞아 죽을 확률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등 하굣길에 벼락 맞아 죽을까 봐 걱정되어서 밖에 내보내지 못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세부터 18세까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공포는 사실은 거의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수치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있겠죠? 아니, 100만 명 중에 4명이라고 하더라도 벼락 맞아 죽는 그 4명의 아이들이 있지 않느냐. 그 4명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그 4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BMI 30 이상의 비만. 자, 제가 일러드립니다. BMI 30 이상의 비만, 심한 천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흔히 소아당뇨라고 하는 일형당뇨로 관리를 받고 있는 아이. 자, 그리고 선천성 심혈관 질환이나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가능하면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접종하면 그 위험성을 확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 아이가 우리 아이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고 공포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공포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일선 당국에서는 자가 검사를 권고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 뭐냐면 일단은 교육 당국도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교육 당국이 자꾸 이런 일들을 자가 검사를 강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미크론에 걸린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이제 전파를 해서 학교 교육이 제대로 학교 교육이나 혹은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자가 진단을 하라고 하는 건데 자가 진단으로는 체크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설대우 교수님이나 저나 계속해서 약간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가 진단으로 체크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가 진단보다 더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아이를 봤을 때 아이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를 모아서 학교에서 이제 나눠주니까 그걸 중고장터에 팔겠다라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게 예. 편의점에서 개당 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장터에 파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이나 혹은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만 주는 탁상 행정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 인터넷 카페에 나온 글인데 주위에 보니 학교에서 주는 자가검사 키트를 모아 나중에 중고장터에 팔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라고 글을 남기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개학이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인 게 학부모들의 출근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몇 번 전해드리긴 했습니다. 사회 기초 기반 시설 공백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일반 회사에도 이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확진이 되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7일간 격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양성이 나왔을 때 숨기고 그냥 출근을 해라라는 곳도 있고 회사 측에서 눈치를 주다 보니까 그냥 직원들이 알아서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한다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오미크론이 위험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는 무증상이나 경증이 많은데도 출근을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게 이제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아일보 같은 데는 PCR 검사 받지 말고 4일 쉬었다가 출근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요. 우리 방송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고위험군,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고서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증상이 좀 심하면은 쉬고 출근하시는 게 낫겠다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방송에서 한 달 전에 계속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이거죠. 동아일보는 PCR 받지 말고 4일 후 출근하세요. 만일에 PCR 받지 말고 만일에 회사가 PCR 검사 받지 말고 당장 출근하세요.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는데 회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PCR 검사 받지 말고 4일 쉬었다가 출근하세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오미크론 시대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는가요? 왜 그렇죠? 제가 아까 지난 한 달 동안 누적 치명률이 얼마라고요? 0.0568%라니까요. 독감 치명률의 반 이하로 떨어져서 독감보다도 훨씬 위험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독감 때도 우리가 보통 감기에 독감에 걸려도 증상에 따라서 충분히 내가 괜찮으면 출근하잖아요. 힘들면은 입원하거나 집에서 쉬거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로 가자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때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죠.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야 오히려 종식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히려 제가 좀 불만인 것은 방역 당국이 지침을 바꿔서 실제로
지금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예. 있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침에 반영이 되어서 새 지침에 나와야 된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TBS 대표님을 포함해서 이제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여러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제일 많이 문의를 받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지금 정부 지침대로 하면은 PCR 검사를 하고 확진을 하고 나서 이제 7일 동안 자가격리가 되잖아요. 자가격리 해제 후에 컴백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조치가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5일까지 줄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같은 곳에서는 만약에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의료진의 경우에는 PCR 확진 후에 3일 후에 컨디션이 좋으면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금 BCP라고 하는 긴급 비즈니스 플랜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3일 정도가 지나면 바이러스를 추가로 배출을 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어느 정도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나흘이나 5일 정도 확진 후에 집에서 쉬다가 출근해가지고 업무에 복귀를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경우가 있으면은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는 정상적으로 보되 가능하면은 KF94 마스크 착용을 하고 그리고 식사나 티타임 같은 것만 동료들이랑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회사 방역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사에서 얘기하는 바 PCR 받지 말고 사이로 출근하세요. 이러한 움직임이 더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오미크론 종식을 맞이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얘기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을 몇 개 남겨주셔서 그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수진님이신데요. 저는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작년 10월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부스터샷 맞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겁니다. 백신 접종은 그 어떤 경우라도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만 2차 온전한 백신 접종을 하셨는데 돌파 감염이 되셨다고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제 개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추가 접종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온전한 백신 접종을 하시고 나서 돌파 감염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면역이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추가 백신 접종, 즉 3차 백신 접종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것은 온전히 본인이 자유로운 판단으로 결정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실시간 댓글로 천본좌님께서 감기도 아직까지 종식이 안 됐는데 3년밖에 안 된 코로나가 어떻게 종식이 되냐라고 댓글을 주셨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종식이라 함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병원성에 관련된 건데요. 자,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볼라라든지 또는 사르스라든지 이런 병원성이 아주 큰 것을 종식이라고 할 때는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종식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걸 종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병원성이 낮은 거, 예를 들면은 2009년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는 요즘도 계속 겨울이 되면 유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백신이 있고 먹는 타미플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더 이상 신종플루가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조건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병원성이 낮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제한을 받지 않는 이것을 종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만 하더라도 만일에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가 되고 정부 당국이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날이 종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